에펙은 프로젝트가 없어도 실행이 됩니다. 제작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홈 화면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은 닫아 주시고, 그 다음 어제 복습을 잠깐 해보면 현재 나오는 작업창에서 왼쪽 영역에 왼쪽에 보시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패널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 패널에 우리가 사용할 소스들을 담아 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파일이나 또는 포토샵 파일 또는 이미지들, 동영상들, 이러한 것들을 다, 오디오도 마찬가지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패널에다가 재료를 모아주는 겁니다. 특히 재료를 특별한 이름으로 푸티지라고도 합니다. 원본 자체 이미지를 푸티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푸티지를 여기에다가 담아 주시는 곳이고, 그 다음 아래줄에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의 아래줄에 보시면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컴포지션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기 버튼으로는 위쪽에 있는 소스를 가지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소스의 크기와 동일한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컴포지션을 만들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왼쪽 영역이 레이어라고 하고요. 오른쪽 영역은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와 타임라인이 있는 곳에 활성화가 되죠. 컴포지션이 있을 때 얘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 위에서 놓여지는 현재 시간 표시기, 파란색의 세로 줄이 있죠. 그 세로 줄을 현재 시간 표시기가 있는 곳에 오른쪽 부분의 영상을 위쪽에 있는 이 컴포지션 창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프로젝트랑 타임라인이랑, 여기 타임라인 뜨거든요. 타임라인이랑 컴포지션 요 세 개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에펙은 효과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모든 속성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다 오른쪽 창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창에 패널들이 있는데, 이 패널들은 창을 올 패널이라고 해서 열어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의 패널들이 쭉 놓여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데 보여지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패널을 통해서 해당되는 값을 또 드래그 하거나 선택을 해서 컴포지션에 있는 요소들을 바꿔주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동에 대해서 했었는데, 오늘도 이동을 하나 보고 그 다음 다른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는 어디에 여느냐 하면 강사 공유 폴더에 들어가시게 되면 애프터 이펙트가 있을 거고요. 애프터 이펙트 폴더에 가시게 되면 4번 폴더 안에 우주 있을 겁니다. 우주 PSD 파일 있어요. 우주 PSD 파일을 드래그해서 프로젝트 패널에다가 옮겨주시면 됩니다. 옮겨주시면 이와 같이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 유지한 채로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열겠다 하는 것이 뜨게 되고요.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주라고 하는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만들어진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주는 레이어에서 우주는 잠가 두시고 로켓에 대해서 위치 이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위치 이동은 아래쪽에서 들어와서 로켓이 이 행성을 피해 다니는 거죠. 피해 다니면서 똑바로 안 가고 행성을 피해서 움직여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행성을 피해서 이렇게 움직여 볼 거예요. 또는 뭐 행성을 피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행성을 피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경로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봅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다 여셨나요? 아직 못 여신 분 없나요?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레이어 가보십시오. 레이어 가셔서 로켓 선택하시고 포지션을 여셔야 되는데, 이때 하나 더 알려드리면 포지션을 열 때는 영문 모드에서, 한글 모드에서는 안 되고요. 영문 모드에서 P를 누르시게 되면 포지션이라는 속성만 열립니다. P 눌러보시면 포지션 속성만 열리고, 회전은 영어로 로테이션이죠. 그래서 R 눌러주시게 되면 로테이션에 대한 속성만 열리고요. 그 다음에 크기, 스케일이죠. S라고 눌러주시면 스케일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 앵커 포인트죠. 앵커 포인트라서 A를 눌러주시게 되면 앵커 포인트라는 속성만 열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불투명도, 오퍼시티입니다. 단축키 뭘까요? O일까요? O 아닙니다. T입니다. T. 오퍼시티는 T를 누르셔야지만 오퍼시티가 열립니다. 원래는 트랜스페런트라고 해서 투명도 나타내는 건데, 오퍼시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단축키는 T입니다. T. 그래서 T를 누르시게 되면 오퍼시티, P를 누르시게 되면 포지션. 나는 포지션과 크기를 같이 주고 싶어요. 그러면 포지션과 스케일을 같이 열어야 되는데, 같이 열고 싶으면 P 누르셨다가 그 다음에 스케일 S 누르실 때는 Shift 누르고 S 눌러주시면 됩니다. Shift 누르고 S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포지션과 스케일이 같이 열리게 됩니다. 나 스케일 닫고 싶은데요 하시면은 S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닫히죠. 그래서 우리는 로켓은 위치 이동만 하면 되기 때문에 P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P 눌러 놓으시고, 그 다음 애니메이션을 켜야 되겠죠? 애니메이션 먼저 켜실 때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간은 맨 처음에 두시면 되겠고요. 맨 처음 위치에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애니메이션을 켭니다. 켜시고, 자, 이때 이 우주선의 위치 값은 왼쪽 하단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도록 조정하시고, 그 다음 시간 좀 이동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옮겨 오시죠. 시간 좀 이동하신 다음에 또 위쪽으로 살짝,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옆으로 행성을 피해 다니면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살짝, 그 다음에 시간 좀 이동하시고 한 8초 지점에서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십시오. 물론 모션 패스를 선택을 해서 이 모션 패스의 모양을 지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을 지정하시게 되면, 모양을 이렇게 변형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를 주실 수가 있어요. 나는 화면이 커서 잘 안 보인다 하시면
왼쪽 하단에 컴포지션 창의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기 비율이 있습니다. 보기 비율을 줄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꾸 가다가 끊긴다. 재생되다가 끊어진다 하시면 재생 비율을 좀 줄여보시면 됩니다. 풀은 정말 그 해상도를 전체 해상도로 보겠다는 거고, 하프는 해상도를 절반 깎아서 봅니다. 해상도를 절반 줄여서, 화질은 좀 좋지 않지만 여기 에펙은 효과만 정확하게 나오면 내보냈을 때 화질 깨끗하게 내보내지기 때문에 효과만 보기 위해서 뭐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상도를 떨어뜨려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정하셨다면 플레이 한번 해보시죠. 스페이스바 눌러서 플레이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자, 이때 움직임 자체가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은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 간격이 넓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넓어졌을 때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좁아졌을 때는 빨리 움직입니다. 좁아져 있을 때는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의 간격을 조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경로에 맞춰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한 거 있었죠. 패스에 따라서 우주선의 회전값, 방향이 달라지도록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패스 방향으로 우주선이 회전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처럼 뻣뻣하게 서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가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보게 하실 수가 있었는데, 자, 그 방법을 취하실 때는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잠시 정지해 놓을게요. 자, 이 우주선에 대해서 이 모션 선 따라서 움직일 때 어제 자동차처럼 방향을 전환해서 움직여 보겠다 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변형 가시고,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변형 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토 오리엔트라고 해서 방향을 오리엔트 어롱 패스 선 따라서 움직이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선 따라서 움직일 때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최초의 위치값, 방향은 오른쪽이 앞쪽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는 각도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적혀지는 게 아니고 수평 방향, 그러니까 X축 방향에서 오른쪽이 기준입니다. 오른쪽이 기준이라서 이 앞주둥이를 오른쪽으로 돌려 놓으셔야 돼요. 돌려 놓으려고 하면은, 자, 보세요. 돌려 놓으려고 하면은 로켓에서 R을 누르셔가지고 R의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각도를 90도로 넣어 봅니다. 90도 넣어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지죠. 90도로. 애니메이션 주는 거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주는 거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회전값을 90도로 그냥 설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서 변형 들어가셔가지고 트랜스폼, 오토 오리엔트, 그 다음에 패스 따라서 이동,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제 움직일 때 이렇게 다 피해서 회전하면서 움직여지죠.
자, 시계 예제에서 초침에 대해서 회전을 주려고 해요. 자, 이때 레이어 보시면은 시계랑 배경은 잠가 두겠습니다. 센터도 잠가 둘게요. 시간, 분, 초, 바늘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를 선택하시고, 자, 얘가 뱅글뱅글 돈다, 뱅글뱅글 돈다 하시면 무슨 속성? 로테이션, 포지션, 스케일, 오퍼시티 중에 무슨 속성이죠? 회전에 대한 속성은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선택해 주세요. 초에 대해서 로테이션 R 눌러서 로테이션을 열어주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앞에 거 숫자가 0이 있고, 그 다음에 X 적혀 있고, 그 다음에 0.0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앞쪽에 있는 것은 회전수입니다. 회전수. 뒤에 있는 것은 회전 각도예요. 그러면 1회전은 몇 도죠? 1회전은 몇 도가 1회전인가요? 한 바퀴 돌았다. 그럼 각도로 따진다면 360도. 그죠? 한 바퀴 돈다 하게 되면 360도가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얘를 숫자가 막 올라가요. 각도가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360이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355, 6, 7, 8, 9, 짠, 360도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앞에 1이 딱 생겼죠. 360도는 1회전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 위치에서, 여기 시작 위치에서 나는 시작을 할 때 0에서 시작하고 끝 시간에는 몇 바퀴 돌리겠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면 여기에 앞에 숫자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뒤에 각도는 필요 없고 숫자만 적어 주시면 이 10초 동안 몇 바퀴 돌 거냐 하는 것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테이션과 스케일은 중요한 사전 설정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전 설정이라고 하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기준점이 지금 바늘의 중간에 가 있죠. 그죠? 바늘의 중간에 가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 각도를 이렇게 조정해 보시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를 기준으로 돌아야 돼요? 요 가운데, 그죠? 중심, 센터를 기준으로 돌아야 됩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돌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가운데 방향으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점을 이동을 해서 이 센터에다가 맞출 겁니다. 기준점을 이동을 해서 센터에다 맞출 건데, 기준점은 프리미어에서는 기준점을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도구로 이동해서 뭐 옮겨 주실 수 있었지만 에펙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에펙에서는 이게 중요해서 그냥 선택도구로 함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펜 비하인드 앵커 포인트 툴 기준점 도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준점 도구. 보시면 여기에 회전 도구 옆에 기준점 도구가 있어서 기준점 도구를 클릭하시고 나서 내려오셔서 이 기준점을 선택을 해서 쭉 가져 올라갑니다. 가운데다가 맞춰주세요. 자, 애니메이션 주시기 전에 기준점부터 먼저 설정하셔야 됩니다.
기준점을 내가 어디 두고 애니메이션을 줄 것인가? 다음은 이제 현재 시간 0프레임에서 애니메이션을 켭니다. 로테이션의 애니메이션을 켜시고 그 다음 마지막 시간 끝까지 가신 다음에 몇 바퀴 돌릴 거냐 정합니다. 한 10바퀴 돌려볼까요? 그러면 플레이 했을 때 자,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분과 시침과 분침도 움직이게 하실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말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잘 보시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요.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합니다. 이 클릭하면 뭐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키프레임이 선택이 됩니다.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다 선택이 됩니다. 키프레임이 다 선택이 되고 그 다음 분에 가서 분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눌러 주시게 되면 분에다가 컨트롤 V 눌러 주세요. 분 놓고 컨트롤 V 누르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시간 표시기가 맨 앞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재 시간 표식이 있는 데부터 키프레임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R 눌러 보시게 되면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똑같이 초침처럼 키프레임 위치가 동일하고 값도 똑같습니다. 여기 마지막 파트에 오셔서 보시면은 보시면 값도 동일하게 10바퀴 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0바퀴 나는 10바퀴 돌리고 싶지 않은데 하시면은 뭐 적게 주시면 되죠. 한 뭐 3바퀴 정도 이렇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이 기준점 바꿔야죠. 분침에 대해서도 기준점 바꿉시다. 분침에 대해서도 기준점을 가운데다 놔야죠. 엉뚱하게 놓을 뻔했네요. 분침도 가운데 놔주시고 플레이 해보시면은 이렇게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실 때는 기준점을 먼저 설정을 해 놓으시고 시작 부분의 각도와 끝나는 부분의 각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시침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분침 보세요. 분침은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초침은 뭐 별개로 놔두시고 뱅글뱅글 돌면 되고 분침은 제가 3바퀴 돌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3바퀴 돌려서 전체적으로 3바퀴 돌려서 움직였는데 시침을 움직일 때 3바퀴니까 30도 한 바퀴 돌 때마다 30도씩 움직인다 했으니까 시침은 그러면 3바퀴 도니까 90도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90도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잘 보세요. 재밌어요. R을 눌러서 보세요. 잘 보세요. R을 눌러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시간 처음 지점에서 애니메이션을 딱 넣고요. 마지막 지점에서는 가서 90도를 주는 겁니다. 90도. 뒤에 각도를 90도 이렇게 넣어 보는 겁니다. 90도를 넣으시면은 분침이 3바퀴 돌 때 시침은 90도 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분침을 잘 보세요. 아이고, 중심을 안 잡아놨네. 다시 중심 잡고 갈게요. 중심을 이렇게 잡아놓고 자, 중심을 잡아놓고 90도 돌아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얘가 한 바퀴 돌 때 딱 1시간 돌도록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1시간 움직이도록 설정이 돼요. 자, 근데 분침을 좀 더 느리게 돌 겁니다. 분침을 좀 더 느리게 할 거예요. 느리게 한 바퀴만 돌릴 겁니다. 분침을 한 바퀴 돌리면 시침은 몇 도 돈다고요? 30도. 그럼 90도를 30도로 또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분침에 따라서 시침의 각도를 계속 수정해야 돼요. 자, 근데 에펙은 그렇게 수정 안 해도 돼요. 한번 설정해 놓고 나면 분침의 회전 각도가 몇 바퀴 돌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시침을 움직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또 다른 방법인데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끼리는 이런 방법으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침은 애니메이션 끄면 되고 시침은 애니메이션 끄면 돼요. 그냥 00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처음에. 그리고 자, 시침에 대해서 시침의 각도는 분침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시침에 보시면 시침의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의 옆에 가시면은 이렇게 뭔가 꼬인 밧줄 같은 게 하나 있나요? 꼬여 있는 밧줄. 누구는 모기향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 있나요? 원래 이름은 속성 뚝딱 툴이라고 해요. 예. 프로퍼티 픽 휘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속성 뚝딱 툴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을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속성에 있는 뚝딱 툴을 드래그해서 여기 위에 로테이션에다가 올려줍니다. 분침의 로테이션에다가 올려줍니다. 분침의 로테이션에다가 올려보세요. 그럼 얘가 빨갛게 변할 겁니다. 변했나요? 빨갛게 변해요. 그럼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상태에서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하면 똑같이 움직여지지 않나요? 똑같이 3바퀴 돌죠. 분침의 회전수에 동일하게 움직여집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정지하시고 그 다음 여기 잘 보세요.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스탑워치 앞에 얘는 꺽쇠가 하나 붙어 있네요. 꺽쇠 확장 단추였는데 클릭해서 보시면 익스프레션 수식이 있는데 수식이 로테이션에 대한 수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수식이 생기면 여기 값은 빨갛게 변해요. 색상이. 수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값은 수정 못해요. 수식이 생겨져 있고 수식의 내용은 옆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디스 컴포지션 지금 현재 컴포지션 레이어에 분이라고 하는 레이어에 로테이션 값을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테이션 값이 얼마인데 적용하라 그러냐? 그건 모르겠고 일단 분하고 똑같이 돌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잘 보세요. 클릭하셔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클릭하셔서 편집을 합니다. 뭘 편집하느냐? 슬러시 나누기 얼마? 12로 나눠버려요. 12로 나눠버립니다. 12로 나눠버리면 12시간이잖아요. 한 바퀴가 12시간이니까 12로 나눠버립니다. 12로 나누고 바깥쪽을 한번 클릭해 보시죠. 바깥쪽 클릭하시고 이제 회전수 줘 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보세요. 플레이 해보시면은
얘가 세 바퀴 돌 때 시침은 90도 돌아요. 이렇게 90도 돌고 끝. 만약에 분침에 대한 속도를 바꿀 겁니다. 분침의 속도를 5바퀴 돌릴 거예요. 마지막 프레임에서 5바퀴 회전을 줬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보시면 분침 도는 만큼 시침도 같이 따라서 5바퀴만큼 더 돌아갑니다. 150도 각도로 이렇게 더 돌아갑니다. 에펙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가장 간단한 거고, 다시 보시면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정지시켜 놓고 볼게요. 자, 요것을 해제하시려면 Alt키 누르고 스탑워치 클릭하시면 해제가 됩니다. Alt키 누르고 스탑워치를 클릭하면 설정도 되기도 하고 해제가 되기도 하고 뚝딱 툴이에요. 토글키예요. 토글키. 선택됐다가 해제됐다가.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시간에 대한 로테이션에 뚝딱 툴을 드래그해서 분의 로테이션에다가 갖다 올립니다. 드래그해서 갖다 올립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밖에 못 올려요. 아니면은 코드를 다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코드가 자동으로 이게 적혀요. 얘들. 자동으로 이 코드가 다 적힙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얘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갖고 가볼게요. 자, 여기 사라져버렸네. 드래그해서 여기에 딱 올리면 아까 그 코드가 자동으로 이 많은 글자들이 자동으로 적힙니다. 적히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자동으로 적히게 되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적히게 되고 수정하실 때는 클릭하시면 되고 나누기 12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게 되면 현재 분침에 대한 각도를 12로 나눠서 시침에다가 적용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12로 나눠서 시침에다가 적용하라는 이야기가 돼서 분침의 각도가 얼마가 되든 간에 이제 시침은 분침 각도의 12로 나눈 값만큼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세 바퀴 돌려보겠다 하실 때는 분침을 세 바퀴 돌리겠다 하실 때는 마지막 키프레임에 회전수를 3이라고 적게 되면 2라고 적을까요? 2라고 적어서 이렇게 두 바퀴만 돌려봤습니다. 두 바퀴만 뱅그로 돌려봤고 초침도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실 수 있어요. 초침이 좀 빨라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넣어서 회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어떻게 계산이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애니메이션을 안 줍니다. 애니메이션 주지 않고요. 애니메이션 주지 말고 초침에 속성 뚝딱 툴을 분침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분침 로테이션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여기는 반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곱해야죠.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2라고 해주시게 되면 곱하기 10이라고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요. 초침 좀 빨리 돌 겁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요. 초침 한 바퀴 돌 때 분침은 조금씩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30도씩 이동하게 해놨습니다. 원래는 60이라고 곱해야 되는데 30도씩 이동하도록 해놨습니다. 너무 60이라고 곱하면 초침이 안 보여요. 그냥 툭툭툭툭 끊어지지. 지금도 끊어지는데요. 그래서 분침과
분침에 의해서 시침과 초침이 각도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려면 지금처럼 속성 뚝딱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애니메이션은 이 분침 하나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침 하나에만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키시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움직여집니다. 12가 너무 많다 싶으시면 조금 줄이셔도 돼요. 3 정도 넣으셔가지고 3배 정도만 돌도록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빨리 도는 것만 의미가 있으니까. 분침이 한 바퀴 돌 때 시침은 3바퀴 도는 거죠. 자, 어제 했던 우리 오리랑 바벨 같은 경우는 상위 요소, 페런트, 부모 요소를 선택할 때는 위에 목록에 선택한다든지, 목록을 이렇게 선택한다든지, 아니면은 요 앞에 있는 얘는 상위, 부모 요소, 상위 뚝딱 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갖다 놓게 되는데, 얘들은 상위 요소고, 상위 요소는 모든 속성, 내가 지정했던 모든 속성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속성들 다 가져오는 거고,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똑같이 뺏겨오는 거고요. 지금 하는 것은 속성에 대한 속성에 대한 요 하나, 로테이션이라는 속성 하나만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하나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위에 상위 요소 뚝딱 툴을 쓰시면 안 되고, 속성 뚝딱 툴을 드래그해서 분에다가 맞춰 주시는 거죠. 이렇게 속성 뚝딱 툴을 드래그해서 해당되는 속성 위에다가 올리셔가지고 맞춰 주시는 겁니다. 위에 상위 요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속성을 동일하게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회전이라든지 불투명도까지 다 동일하게 주겠다 하실 때는 상위 요소를 쓰지만, 내가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한 가지 특정 속성에 대해서만 값을 적용했다 했을 때는 속성 뚝딱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시계를 봤습니다. 위치 이동을 하는 중에 위치는 항상 먼저 이렇게 잡아줍니다. 위치는 먼저 잡아주시고, 위치를 잡고 난 다음에 다른 속성들을 잡아주는데, 지금은 오퍼시티를 잡을 겁니다. 오퍼시티는 T를 누르셔가지고 오퍼시티 열어주시고, 처음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켜시고, 그 다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퍼시티 값을 줄여주시게 되면 서서히 안 보여지게 돼요. 다음 또 오퍼시티 값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 또 진행하면서 오퍼시티 값 줄여주시고, 또 그 다음 진행하면서 늘려주고, 자, 이런 패턴으로 넣어 봤는데, 플레이 해 보시게 되면 서서히 사라졌다가 또 서서히 나타났다가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속성을 먼저 넣고요. 다 넣으시고 나서 내가 어느 시점에 이것을 불투명도를 줘서 사라지게 할 것인지 그 위치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수치값을 변경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복잡한 걸수록 이동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펌프가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부터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자, 펌프 손잡이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실 때, Shift 키 누르고 내리시게 되면 수직으로만 움직여져요. 한번 내려보시죠. 시작이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손잡이는 그러면 속성이 무슨 속성이죠? 아래 위로 움직일 것 같으면? 무슨 속성?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 중에서 무슨 속성? 아래 위로 움직여요. 움직이면 다 포지션이죠. P 눌러봅니다. 그래서 손잡이에는 P, 포지션 여시고, 자, 처음 애니메이션 켜시고, 위로 올라가는데 한 1초 정도? 1.5초? 1초 15프레임 정도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릴게요. 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 2초 정도에서 내리겠습니다. 내릴 때는 잡고 내리지 마시고 앞에 있는 키프레임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위치에 올 거라서 보시면 이렇게 올렸다가 내릴 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뭐 한 3번 하니까 3초 정도로 잡죠. 뭐 그러면 네, 2초까지 올라가고 내리는 건 한 1초 정도로 내립시다. 그러면 3초에다가 하나 찍어 주시고 그 다음 또 올라가는 게 5초 지점에서 2초에 있는 키프레임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 6초에 가셔가지고는 3초에 있는 키프레임을 또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한 개씩 하기 힘들다 하시면 2개 같이 선택해서 복사하셔도 돼요. 2개 같이 선택해서 복사하시고 그 다음 7초, 8초 지점에 가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둘 다 같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 한번 보면 얘가 올라가요. 서서히 올렸다가 밑으로 내립니다. 슉, 서서히 올렸다가 슉 내리고 서서히 올렸다가 슉 내려요. 이렇게 지정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셨나요? 위치 이동. 자, 이렇게 위치 이동을 다 하셨다면은 그 다음 봅니다. 풍선이 커지는 위치는 바람을 넣는 펌프가 손잡이가 내려가는 시점 구간만 키울 겁니다. 여기까지만 풍선의 크기를 키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풍선이 크기가 커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서 커지게 할지 아니면 요 꼭지점에서부터 커지게 할지를 지정합니다. 우리는 꼭지점에서부터 커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 이동 도구로 꼭지에다가 기준점 이동해 놓으시고 기준점이 쓰이는 데는 회전과 크기 이 두 가지가 기준점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크기랑 회전 주실 때는. 그래서 기준점을 아래쪽에다 뒀습니다. 아래쪽에다 두고 이제 이 풍선에 대해서 크기는 스케일입니다. S 누르셔서 스케일 열어주시고 현재 2초 지점에서 손잡이 내려오려고 하는 지점에서 애니메이션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3초에 가서 손잡이 다 내려간 지점까지 3초에 가서는 이 크기를 키울 겁니다. 한 뭐 200% 해볼까요? 200%? 이거 너무 크네. 150%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갈 때 커져요. 이렇게 내려갈 때 슉 커져요. 맞나요? 그 다음
올라갈 때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크기가. 맞아요? 크기 유지해야 되니까 현재 150%인 크기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150%의 키프레임을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 3초에서 5초 구간은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변화값이 없어서 풍선 크기는 똑같이 되어 있죠. 변화값이 없어서 풍선 크기는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잡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 5초에서 6초 사이는 또 손잡이가 내려가면서 풍선 크기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6초 지점에서는 풍선 크기를 200% 주겠습니다. 200%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내려갈 때 커지겠죠. 그리고 정지되어 있다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 8초 지점에서도 200% 유지해야 되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크기가 동일하게 유지하시고 그 다음 이제 더 커지면은 터지게 할 겁니다. 뻥 터지게 할 건데 뻥 터지게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3초에서 뭐 9초에서 250% 주겠습니다. 250% 줘보시게 되면 이만큼 커졌어요. 오, 엄청 커졌네. 이렇게 커져요. 커지다가 여기서부터는 뻥 터져서 사라지게 할 거죠. 뻥 터지게 해서 사라지게 할 거면 오퍼시티가 들어가요. 안 보이게 하는 거. 안 보이게 하는 게 들어가는데 이때는 또 오퍼시티 열어야죠. T 눌러서 T 누르셔가지고 오퍼시티에 키프레임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바로 직전에서 키프레임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 9초 지점에서는 0% 이렇게 주시게 되면 뻥 터져서 사라져요. 자, 뭐 보시면은 쭉 내려갈 때 커져요. 이렇게 커지고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때 슉 커지다가 뻥 사라져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동에 대한 속성을 먼저 주시고 그 이동에 대한 속성 시간에 맞춰 가지고 다른 속성들 크기나 회전이나 이런 부분들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것은 오퍼시티라고 해서 오퍼시티 값을 줘서 안 보이게 설정하는 거죠. 크기 조정입니다. 자, 이 사파리에서는 기린의 머리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본다든가 사자의 꼬리를 상하로 이렇게 흔들어 본다든가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린의 머리를 좌우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거는 위치동이라기보다는 그죠? 몸은 가만히 있고 머리만 움직일 거라서 몸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머리만 움직일 거라서 위치동이라기보다는 좀 그렇고 그죠? 그렇다고 회전이라고 하기에도 좀 이상하고 아무튼 일부분에 대해서만 움직여 보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자도 마찬가지. 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꼬리만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은 잘 보세요. 다른 거 다 잠가 놓을게요. 다른 건 다 잠가 놓으시고 사자만 일단 열어 보시죠. 사자만 자물쇠 풀어 보시고 다른 거 다 잠가 놓고 사자만 풀어 보시고요. 사자를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서 위쪽에 올라가 보시면 위쪽에 도구 상자에 가 보시게 되면 핀이 있습니다. 핀. 퍼펫 핀이라고 해서 퍼펫 포지션 핀 툴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위치를 지정하는 핀 툴입니다.
자, 위치 지정하는 핀 툴이 있고, 자, 이 부분 클릭해 보십시오. 위치 핀 툴 선택하시고요. 선택했나요? 그 다음 밑에 오셔서 고정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핀을 꽂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앞 발 쪽에 하나 클릭, 엉덩이 쪽에 하나 클릭, 그 다음에 머리 쪽에 하나 또 클릭, 이렇게 클릭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3개 정도를 클릭 잡았습니다. 그 다음 꼬리 부분의 끝부분 잡으셔가지고 클릭하시고 되셨나요? 그 다음 시간을 조정합니다. 시간. 현재 시간은 0프레임인데 한 1초 정도로 시간을 조정하신 다음에 이 꼬리 마지막에 있던 점을 위로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올라가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올라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 또 1초 15프레임 정도에서 1초 뭐 한 20프레임 정도 갈까요? 1초 20프레임 정도에서 내려 보겠습니다. 다시 현 상태로 내려 볼게요. 또 한 1초 정도 지난 다음에 뭐 꼭 1초 안 해도 됩니다.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자, 이런 동작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또 똑같이 안 올려도 되고 살짝 들었다가 또 내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줘보죠. 한 5초까지만 설정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떻게 움직여지나 보죠. 플레이 해 보시면 꼬리만 이렇게 움직여요. 일러스트로 이렇게 캐릭터 같은 거 그려 놓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일부분을 움직이고 싶다 하시게 되면 한 장의 레이어에 있을 때, 한 장의 레이어에 그림이 다 있을 때는 지금처럼 퍼펫 핀을 꽂으셔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부분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기린도 해볼게요. 자, 요거 이제 정지해 놓으시고 기린에 대해서 보시려고 한다면 사자는 잠가 놓고 기린을 열어 볼게요. 기린에 푸셔가지고 먼저 기린에도 마찬가지 퍼펫 핀을 꽂아 주는데 바닥부터 땅바닥에 붙은 발부터 먼저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몸통에도 하나 꽂았고요. 목에 하나 꽂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하나 꽂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머리를 살짝 움직일 겁니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머리를 또 살짝 움직일 겁니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머리를 살짝 움직여 줄 겁니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머리를 살짝 움직여 줄 거예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머리를 살짝 움직여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먼저 설정하시고 위치 값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 시간 설정하시고 위치 값 지정해 봅니다. 이렇게 플레이해서 보시게 되면
흔들리죠? 핀을 먼저 고정시킬 부분에 핀을 꽂으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내가 움직여야 되는 곳에다가 핀을 꽂으시고 시간을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핀의 위치값을 변화시켜 주시면 지금처럼 움직여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됐을까요? 핀을 고정시켜야 되는 부분에 먼저 찍어야죠. 머리에 저렇게 두 개나 핀이 꽂혀 있으면 머리를 움직일 수가 없죠. 고정돼야 되는 부분부터 핀을 꽂는다고요. 바닥에 먼저 발을 바닥에 고정시켜야 되니까 고정돼야 되는 부분에 핀을 꽂고 몸통도 안 움직이도록 꽂고 목도 안 움직이도록 꽂고 그 다음에 이마에 하나 꽂아가지고 시간을 이동하고 이 포인트를 잡아서 움직여주면 된다고요. 그렇죠. 놓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이동하고 또 변형하고 잘 됐어요? 다 되신 분은 몬스터 한번 열어 보실래요? 예제 파일에서 보시면 몬스터. 네, 몬스터라고 하는 예제 파일이 있거든요. 몬스터 여셔가지고 자, 이 몬스터가 양팔 벌려서 환영하도록 막 손을 흔들어 봅니다. 양팔 벌려서 손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보도록 양손을 다 좌우로 흔들어 보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 보시죠. 자, 배경과 그림자는 잠가 두시고 몬스터만 선택했습니다. 몬스터 선택한 상태에서 퍼펙트 핀 툴 선택하시고 바닥 부분, 이 몬스터의 바닥 부분에 고정 핀을 먼저 꽂았습니다. 여기는 꼼짝하지 말라고 고정 핀 꽂았고 그 다음에 팔 부분에도 시작되는 지점에 이렇게 포인트를 꽂았습니다. 팔 부분에도 포인트 꽂았고요. 다음, 손이 움직여야 되니까 손 움직여지는 부분에도 포인트를 하나 이렇게 꽂았습니다. 양쪽에 꽂았습니다. 자, 양쪽에 이제 꽂았으니까 얘를 시간을 이렇게 이동하시고 포인트를 잡고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겁니다. 이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 다시 조금 더 이동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고 이쪽도 반대쪽에 내려오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조금 시간 흐른 다음에 올렸다가 얘도 올리고 또 시간 흐른 다음에 내리고 얘도 내리고 또 시간 흐른 다음에 올리고 얘는 일일이 손을 다 대야 됩니다. 이게 또 내리고 다시 크게 한번 흔들고 끝낼게요. 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얘도 이만큼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내려오게 하고 여기서도 내려오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보신다면 막 이렇게 흔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실 것은 뭐냐 하면 같은 레이어의 글이더라도 그림이 먼저 그려진 것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손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겹쳐졌을 때 한번 보시면 이렇게 겹쳐졌을 때 한번 보시면은 얘가 오른쪽 부분은 눈 앞쪽에 와 있는데 얘는 눈 뒤로 가 있죠. 맞나요? 자, 이 부분은 뒤로 가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얘를 앞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그러면 얘를 앞으로 보내시려면 어떤 방법을 쓰실 수 있냐 하면 자, 처음 지점에서 오버랩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위에 퍼펫핀 안에 보시면 오버랩 핀 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퍼펫 오버랩 핀 툴. 오버랩 핀 툴은 겹쳐질 때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영역 안에서 포인트를 하나 중간에다가 하나 찍어 볼게요. 클릭. 흰색이 안 나타나네. 클릭. 안 나타나. 포인트만 선택하고 잠시만요. 자, 이렇게 원래 찍었던 핀 옆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같이 똥 찍어 보시면 흰색 영역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근처에 또 하나 찍어 주시면 이렇게 흰색 영역이 확장이 되는데 이렇게 또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흰색 영역 확장되는 지점, 흰색 부분이 이렇게 확장되는 지점에 찾으세요. 마찬가지 또 하나 찍어서 흰색 부분을 이렇게 확장됐네요. 이렇게 확장되도록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 부분이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흰색 부분이 완전하게 덮이는 지점 찾아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움직였을 때 흰색 부분이 완전 덮이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중심 쪽으로 오니까 완전 덮이네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중심 쪽으로 오니까 많이 덮여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 덮어 놓으시면 돼요. 덮어 놓으시면 이제 보세요. 얘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앞으로 오지 않나요? 그죠? 플레이 해보면은 여기서부터 플레이 해보면 이제 앞으로 옵니다. 이렇게 눈 앞으로 겹쳐질 때 눈 앞으로 오게 돼요. 겹쳐질 때 이렇게 눈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퍼펫 툴은 하나의 이미지에서 일부분만 움직여주고자 할 때 쓰는 것이 퍼펫 핀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임 주실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속성에 대해서 봤는데, 이 다섯 가지 속성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만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거 작업하실 때 쉽게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특수 효과들이 있는데, 특수 효과들도 마찬가지. 그것은 메뉴만 선택만 해주면 자동으로 효과가 들어가는 거라서
수동으로 효과 주는 것은 지금 이 다섯 가지의 속성만 열심히 연습하시면 거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제를 조금 어려운 거 해볼게요. 개념을 좀 아셔야 될 텐데, 애프터 이펙트 4번 폴더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 달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제가 있을걸요? 애프터 이펙트 폴더의 4번 폴더. 4번 폴더 안에 달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PST 파일을 넣어 보십시오. 가져오셔가지고 열어보시면 요런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있나요? 요거 여셨다면 뭐 해야 될지 알겠죠? 팔다리가 움직이면서 트랙을 달려가는 모습을 만들어 봅니다. 팔다리가 움직이면서 트랙을 달려가는 모습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자, 사람 전체로 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무슨 속성이죠? 사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무슨 속성을 써야 되나요? 위치 써야 되지 않나요? 포지션이니까 위치 써야 되고. 자, 팔다리는 앞뒤로 흔들어야 돼요. 무슨 속성 쓰이나요? 앞뒤로 흔들어야 돼요. 회전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중심점을 어깨나 엉덩이 쪽에 두시고, 다리는 엉덩이 쪽에 기준점 이동하시고, 팔은 어깨 쪽에 중심점 이동하셔서 회전값을 주시게 되면 앞뒤로 막 이렇게 흔들리는 팔다리를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통에 붙어 있으니까 몸통을 부모 요소 삼아서 다 붙이시고, 몸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포지션에 대한 속성만 주시고, 거기에 달려있는 팔다리는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설정해 주는 겁니다. 좀 복잡한가요? 자, 앞에 것만, 선수 작업만 같이 해보죠. 먼저 몸통에다가 팔다리를 붙여봅시다. 이 상태에서 몸통에다 팔다리 붙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른팔이 첫 번째 있는데, 오른팔은 몸통에다 붙여야죠. 부모 요소를 몸통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몸통은 몸통 뭐 붙일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른다리도 몸통에 붙어 있죠. 오른다리도 몸통이라고 부모 요소 지정하시고, 왼다리도 몸통에 붙어 있죠. 몸통이라고 지정하시고, 왼팔도 몸통에 붙어 있죠. 몸통이라고 지정합니다. 배경은 상관없으니까 눈을 꺼놓겠습니다. 자물쇠로 잠가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은 위치를 이동하시려고 한다면 몸통만, 잘 보세요. 몸통만 선택해서 위치를 이렇게 이동하시면은 같이 딸려서 같이 움직여요. 왜? 몸통이 부모 요소니까 부모 요소를 부모가 움직이면 같이 붙어 있는 애들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위치 조정, 포지션에 대한 위치를 이렇게 주셔서 끝머리까지 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 크기가 좀 크다 싶으면 스케일 여셔가지고 스케일의 크기를 조정하셔도 돼요. 그래도 같이 커지고 같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같이 커지고 같이 늘어나요. 먼저 애니메이션부터 먼저 설정하시고, 마지막에 할 때는 스케일 좀 줄이셔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서 순서를 이야기 드린다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이 예제에서는 팔다리 붙이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몸통에다가 팔다리 붙이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사람답게 만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팔다리를 움직이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팔다리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몸통을 선택하셔서 몸통의 크기와 위치를 변경하는 애니메이션을 주셔야 됩니다. 크기는 뭐 한 번만 주시면 끝이지만 애니메이션, 움직여지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 넣어야 되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해서 팔다리가 움직이도록 해보시죠. 팔다리 움직이게 해놓고 나서 크기를 줄이세요. 작은 상태에서 팔다리 움직이게 하려면 힘드니까 원래의 사이즈보다 더 크게 하면 크게 했지 작게는 하지 마시고 먼저 팔다리부터 움직이고 나서 크기 줄여도 늦지 않습니다. 몸통을 더 확대해 가지고 저는 한 400%까지 키웠는데 몸통을 이렇게 크게 잡아서 팔을 크게 보시고 그 다음 오른팔에 대해서 기준점을 어깨에다가 놓습니다. 이 어깨 놓을 때 내가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갈 때 어색하지 않도록, 팔이 어색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오른팔은 로테이션이죠. R을 누르셔가지고 로테이션 값에 지금처럼 이 각도 위에 마우스 올리시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때 왼쪽 버튼 누르시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봐요. 좌우로 흔드시면은 이렇게 흔들었을 때 팔이 지금도 어색하죠. 뭐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기준점을 다시 컨트롤 Z 기준점을 조금 더 내려서 잡아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그래서 팔이 움직였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싶으시면은 이제 어색하지 않고 괜찮은데 싶으시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시는데 자, 애니메이션 주실 때 처음에 제가 한 사이클만 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0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시작 눌렀어요. 한 15프레임 갑니다. 15프레임 가서 회전수를 쭉 주니까 줘서 왼팔과 나란히 보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나란히 보이도록 했는데 한 마이너스 120도 정도 들어갔네요. 마이너스 120 정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초에 오셔서 아까 15프레임 절반에 딱 잘랐으니까 1초 정도에 오셔서 제일 앞에 있던 키프레임을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뒤로 오는 것까지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 한 사이클만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뚝뚝 끊기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려면 키프레임을 몽땅 선택하시고 키프레임 선택하실 때는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거나 또는 더 쉽게 하시려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선택이 다 됩니다. 그래, 글자를 클릭해서 선택이 됐다면 키프레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키프레임 도우미, 어시스턴트 있죠? 키프레임 도우미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지 가속도를 설정하시게 되면 얘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만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반복 구문을 써가지고
키프레임이 없어도 계속 반복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만 만들어 보시고, 왼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왼팔 마찬가지로, 오른다리 왼팔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만 만들어서 작업을 해봅니다. 이미지 크게 해서 보세요. 크게 해서. 왼팔도 잠깐 같이 보면 R 누르셔가지고 회전 열어두시고, 얘를 기준점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기준점을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옮길지, 자, 어느 위치에 옮길지 잘 보시고, 오른팔의 기준점과 비슷한 위치에 옮겨봤습니다. 그 다음 애니메이션 켜시고 키프레임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뒤로 이렇게 가도록 해야죠. 팔이 뒤로 쩐. 네, 요 정도로 세웠어요. 여기도 플러스 120도 줬습니다. 예, 0에서 플러스 120도 가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0이었고 15프레임에서 플러스 120도, 아까는 마이너스 120도였는데 플러스 120도 넣고, 그 다음 1초에서는 앞쪽에 있는 키프레임을 복사 붙여넣기, 항상 제자리 돌아와야 되니까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몽땅 선택해서 키프레임 도우미에서 이지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뒤로 왔다가 다시 슉 넘어갑니다. 한 사이클만 만드십시오.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확대하셔가지고 한 사이클만 만드세요. 몸통 잡고 다리 하실 때도 몸통을 잡고서 선택 도구로 다리를 보이게 하시고, 다리의 중심점 잘 잡으셔서 좌우로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다리는 지금 오른다리와 왼다리가 있는데 오른다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다리도 선택하시면 기준점이 밑에 여기 무릎 부분에 와 있는데 엉덩이 부분으로 옮겨 주셔야 되고, 이렇게 엉덩이 부분으로 옮겨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엉덩이 부분을 옮겨 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 오른다리에 로테이션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15프레임 오셔서 회전을 시켜 보시면 한 이 정도? 요 정도? 요 정도가 한 50도 정도 나왔네요. 50도 정도 넣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1초에서는 처음에 지점에 있던 키프레임을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러면 요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사이클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왼다리. 왼다리도 R 누르셔가지고 로테이션 열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기준점을 옮기셔가지고 비슷한 곳에, 오른다리랑 포인트가 비슷한 곳에다 두시고, 비슷한 곳에다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애니메이션 켜신 다음에 15프레임 지난 지점에 오셔서 각도를 마이너스 50도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 1초에 오셔가지고는 처음에 있던 키프레임을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키프레임 몽땅 선택해서 가속도 도우미 통해서 이지 얘도
가속도 도우미 통해서 이지 넣어주시면 되겠고, 플레이 해보시면 이제 얘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사이클을 만들고 나면 반복을 주실 수 있다 했는데, 반복을 주는 방법 보도록 합니다. 반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합니다. 앞쪽에 있는 이 스탑워치 있죠? 스탑워치를 Alt 키 누르고, 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스탑워치를 Alt 키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표현식이 나오게 되는데, 익스프레션 로테이션이라고 표현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단추가 4개가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레이어에 단추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단추는 표현식 적용하겠다, 적용 안 하겠다, 적용 여부를 나타내는 단추고요. 두 번째 것은 가속도를 주는 단추고, 세 번째 단추는 아까 속성 뚝딱 툴이 있었죠? 표현식 뚝딱 툴이 있어요. 표현식 뚝딱 툴이 있어서 나머지에 똑같은 표현식을 참조할 때 역시나 이걸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돼요. 한 개만 해놓고 또 갖다 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추가 표현식을 자동으로 적어주는 단추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식 쓸 거냐 하면 네 번째 단추 누르셔가지고 밑에서부터 5번째 있는 프로퍼티를 선택하시고, 속성이죠. 속성에서 쭉 올라가 보시게 되면 루프 아웃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루프 아웃. 루프 아웃은 반복이거든요. 반복. 그래서 프로퍼티에 루프 아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식이 루프 아웃 사이클 해서 넘 키프레임 0 해서 지연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실행되는 루프 아웃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오른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lt 키 누르고 클릭하시게 되면 표현식 언어 메뉴가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 돼지꼬리 잡고요. 표현식에다가 위에 있는 오른팔 표현식에다가 갖다 놔 보시게 되면 로테이트 똑같이 잡혔구나. 오른팔에 표현식에다가 갖다 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팔에 로테이션 값을 똑같이 가져오는 속성을 열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루프 아웃 넣어 주시면 됩니다. 프로퍼티에 루프 아웃 이렇게 복사하셔서 넣어도 돼요. 얘들 컨트롤 C 복사하셔가지고 찾기 힘들면 그냥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Alt 키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V, 바깥쪽 클릭, Alt 키 누르고 클릭, 컨트롤 V, 바깥쪽 클릭. 자, 이렇게만 하시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거. 몸통에 움직이는 거 보시게 되면 자, 몸통 움직이는 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키프레임 없어도 끝까지 계속 반복 작업을 하게 됩니다. 속도가 좀 느리다 싶으시면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간격을 좁히시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시면은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 간격을 넓히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에서 자, 로테이션 보시면은 여기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 간격 있죠? 간격을 자, 잡으셔가지고, 자, 여기 있는 키프레임과 키프레임을 잡으셔서 간격을 이렇게 넓혀 주시게 되면
간격을 넓혀 주시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이렇게 느려지게 되고, 보시면 이렇게 느려지죠. 느릿느릿하게 움직입니다. 간격을 좁혀 주시게 되면, 이 간격을 엄청 좁혀 주시게 된다면 반복 주기가 빨라져요. 이렇게 빨라져서 빨리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만 만들어 주시고 간격 조정을 해서 속도 조정을 쉽게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루프 아웃이라는 걸 넣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반복까지도 잡아 주실 수 있어서 속도 조정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럼 다 됐죠? 이제 몸통에 대해서 얘들은 로테이션 하도록 놔두시고 이제 몸통에 대해서 위치 이동만 하시면 돼요. P 눌러서 P와 S 누르셔가지고 S 먼저 누를게요. S 눌러서 크기 조정하시고 조그만하게 크기 조정하시고 한 60%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처음 지점에서 얘는 왼쪽에 가도록 하시고 왼쪽 여기서 딱 출발하게 하시고 포지션입니다. P 눌러서 포지션 시작. 그 다음에 한 8초 정도까지 해서 오른쪽에 가도록 몸통을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되죠. 오른쪽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얘가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직선 운동하면서 달려가죠. 좀 더 빨리 가야 되겠다 하실 때는 마지막 키프레임을 간격을 좁혀 주시게 되면 이렇게 좁혀 주시게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팔다리는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두시고 몸통만 포지션 이동을 통해서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몸통에 붙어 있는 팔다리들이 같이 움직여지게 되죠.